8장. 석 달이 흘렀습니다. 8월의 한여름이었습니다. 순이는 항암 치료를 잘 견뎌냈고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말 잘 회복하셨어요. 다음 주에 퇴원하셔도 됩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검진은 받으셔야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퇴원날 혜수는 새 옷을 입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수씨, 오늘 멋지네요. 순이씨 퇴원하는 날인데 특별해야죠. 혜수가 대답했습니다. 딸 은주와 손녀 예나도 함께 왔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순이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깥 공기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이제 매일 산책하러 다녀요. 혜수가 말했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시죠.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주야, 고맙지만 엄마는 혼자 살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 은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때 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모두가 혜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사는 연립주택 옥상에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작은 텃밭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순이 씨와 함께요. 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함께 꽃도 심고 채소도 키우고요. 매일 옥상에 올라가서 물도 주고 그러면서 산책도 하고요. 혜수가 설명했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두 분이서요? 네, 괜찮으시다면요. 혜수가 대답했습니다. 예나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은주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순이는 혜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혜수 씨와 함께라면 좋아요. 혜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씨. 일주일 후, 옥상에 작은 텃밭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무 화분들이 놓였고 흙이 채워졌습니다. 혜수와 순이는 함께 씨앗을 심었습니다. 토마토, 상추, 허브, 그리고 꽃씨들. 이게 다 자라면 여기가 작은 정원이 되겠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원이에요. 혜수가 덧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끔 예나가 놀러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석도 찾아와 농담을 던지며 웃었습니다. 옥상은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예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순이 할머니, 저 두 분 이야기를 글로 다 썼어요. 정말? 순이가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하셨어요. 학교 문예지에 실린대요. 예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목이 뭐니? 혜수가 물었습니다. 그의 봄 다시 피다예요. 순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쁜 제목이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배웠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행복은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요. 예나가 말했습니다. 혜수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예나야, 네가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고맙구나. 9월이 왔습니다. 옥상 텃밭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상추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꽃들도 활짝 피었습니다. 혜수와 순이는 옥상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혜수씨, 행복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순이씨는요? 저도요. 70평생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혜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씨, 우리 내년 봄에는 뭘 심을까요? 벚나무는 어때요? 작은 화분용 벚나무요. 순이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우리만의 벚꽃을 가지는 거네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전 헤어졌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 함께 있었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주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없었지만 대신 깊은 이해와 따뜻한 동행이 있었습니다. 혜수씨 있잖아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네?
50년 전에 헤어진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혜수는 놀라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순간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잃어봐야 소중함을 아는 법이죠. 그리고 혜수씨, 우리 각자의 가족이 있잖아요. 자식들도 손주들도. 그들도 우리 인생의 큰 선물이었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후회는 없어요. 다만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할 뿐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보라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 씨, 옛날에 말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뭔데요? 청혼이요. 제대로 된 청혼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지금 하시려고요? 윤순이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주시겠습니까? 혜수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하지만 눈가엔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좋아요. 함께 살아요, 혜수씨. 혜수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순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반지예요. 50년 늦은 약혼 반지요. 혜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예쁜 은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끼워드려도 될까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수는 순이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맞네요. 순이가 손을 들어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예쁘죠? 혜수가 물었습니다. 예뻐요. 정말 예뻐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70 넘은 노인의 손이었지만 서로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예나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 순이 할머니, 그리고 두 사람의 손에 낀 반지를 보았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프로포즈 하셨어요? 예나가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혜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예나야, 큰일 났구나. 이제 할머니가 둘이 생겼어. 예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안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축하해요. 예나의 목소리에 이웃들이 하나둘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만석도 왔습니다. 야, 정혜수, 반지까지 준비했어? 만석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옥상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가 음료수를 가져왔습니다. 누군가는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즉석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혜수와 순이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건배. 만석이 종이컵을 들었습니다. 70 넘어 사랑을 찾은 이 두 사람에게 모두가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다시 혜수와 순이만 남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혜수씨, 별 보세요. 순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많네요. 혜수가 감탄했습니다. 저 별들도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혜수는 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순이씨,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와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혜수씨. 저를 찾아와줘서요. 두 사람은 포옹한 채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우주는 무한했고 별은 영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도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혜수는 일찍 일어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식물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이도 곧 올라왔습니다. 혜수씨, 벌써 오셨어요?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두 사람은 함께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옥상을 비쳤습니다. 혜수씨, 저기 봐요. 토마토가 또 익었어요. 순이가 가리켰습니다. 정말이네요. 오늘 따서 먹을까요? 좋아요. 점심에 샐러드 해 먹어요. 두 사람은 익은 토마토를 땄습니다. 빨갛고 윤기가 났습니다. 우리가 키운 거라 더 예쁘네요. 순이가 웃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옥상에서 딴 상추와 토마토로 만든 샐러드였습니다. 맛있어요, 혜수씨.
순이가 말했습니다. 순이 씨가 만들어서 더 맛있어요. 혜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혜수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순이 씨와 약혼한 다음 날이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던가. 꽃은 지고 또 핀다. 봄은 가고 또 온다. 우리 인생도 그랬다. 한 번 진 꽃이라고 다시 피지 말란 법은 없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란 법도 없다. 50년을 헤어져 있었지만 그 시간도 의미가 있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고, 각자의 가족을 잃었고, 각자의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지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다시 만났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인지도 모른다. 젊은 날의 열정은 없지만 대신 깊은 이해와 감사가 있다. 순이 씨에게 고맙다. 내 인생에 다시 봄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 그리고 남은 봄들을 함께하기로 약속해 준 것에 대해. 우리에게 몇 번의 봄이 더 남았을까?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번 한 번이 소중할 것이다. 우리는 그걸 안다. 시간의 유한함을 아는 나이니까. 혜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조금씩 색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순이와 함께라면 사계절 내내 봄일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혜수씨, 뭐 하세요? 일기 쓰고 있었어요. 저도 쓸까요? 일기요?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각자 일기를 쓰고 나중에 서로 보여주면 어때요? 혜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비밀 일기장이 생기는 거네요. 순이가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 느낀 점, 서로에 대한 생각들을 적었습니다. 가끔 일기를 교환해서 읽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것들이 글에 담겨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옥상의 식물들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토마토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꽃들도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수씨, 슬프네요. 다 끝나가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쉬는 거예요. 봄이 오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끝이 아니라 쉼이네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순이 씨. 늙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계절로 가는 거예요. 혜수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수 씨는 언제나 제게 희망을 주네요. 순이 씨가 그렇게 만들어줘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혜수와 순이는 옥상에 올라가 눈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순이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혜수가 동의했습니다. 눈은 조용히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옥상의 화분들도 눈에 뒤덮였습니다. 혜수씨, 저 화분들 봄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견딜 거예요. 씨앗은 강해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다시 싹을 틔울 거예요. 혜수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처럼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처럼요. 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눈 속에 서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70 넘은 노인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은 연인 같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뛰는 건 언제나 같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정혜수는 내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꽃은 한 번 지면 다시 피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꽃은 다시 핍니다. 계절이 돌아오면, 봄이 찾아오면 꽃은 반드시 다시 핍니다. 저와 순이 씨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50년 전진 줄 알았던 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은 없었지만 대신 깊은 이해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조급함은 없었지만
대신 여유와 지혜가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배웠습니다. 인생에 늦은 건 없다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으면 행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계절처럼, 꽃처럼 봄은 다시 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한, 봄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해 봄, 우리는 다시 피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주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고 흰머리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순희 씨와 함께 옥상 정원을 가꾸고 일기를 쓰고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십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젊은 시절엔 몰랐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요. 내년 봄이 오면 우리는 다시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작은 벚나무도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피면 우리는 그 아래 앉아 차를 마실 것입니다.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서로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속삭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봄이 왔다고요. 꽃은 져도 다시 피는 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계절이 끝나도 새 계절이 찾아옵니다. 한 사랑이 끝나도 새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봄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해수는 내레이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눈 위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순이가 옆에 왔습니다. 해수씨, 뭘 보세요? 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해수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순이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기다리는 것도 행복이에요. 순이 씨와 함께라면요. 해수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해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기다릴게요. 해수 씨와 함께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해수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년 봄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순이 씨와 함께 심을 벚나무를 생각하며 함께 볼 벚꽃을 상상하며 70 넘어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다. 인생은 끝까지 놀라움을 준다. 그리고 기쁨을, 그리고 사랑을. 고맙다 순이 씨. 내 인생에 다시 봄을 가져다줘서.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봄이 올 것이라는, 꽃이 다시 필 것이라는 희망이. 그리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봄, 다시 피다. 끝.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해수와 순이의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